안녕하세요. 저희는 만 32세 동갑내기 작년 11월에 결혼한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창 부동산으로 떠들썩하던 21년에 결혼한 친구들이 다 청약에 당첨되는 걸 보고 초조해가지고 나도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 나도 설마 되겠어 하면은 안 넣든지 넣을 거면은 제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심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안 되겠지 하고 넣어요. 그럼 돼. 근데 돼.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될 만한 것들은 안 좋은 게 많고 안 될 만한 것들이 좋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들은 거의 경쟁률 때문에 생각하고 안 되겠지 하고 넣는 것들은 보통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청약을 넣었는데 경기 북부에 위치한 신도시 25평 신축 아파트의 사전 청약이 또 당첨됐었습니다. 요즘에 사전 청약 취소 많이 나오는데 이때는 공공주택 사전 청약이라서 취소는 안 됐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고 시골에 살던 저희는 신도시의 청약이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세상을 다 가질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그 아파트는 해당 지역의 입주 물량 폭탄으로 현재까지 미분양인 상황입니다. 공공주택이 미분양이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좀 입지나 이런 게 뭐 좀 쉽진 않은. 뜨거웠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막 입주 폭탄이 진짜 터졌대요. 맞습니다. 아파트는 초중고등학교 모두 도보 10에서 15분 거리라 가까운 편이고 역에서 도보 15분, 약 1km가 조금 안 되는 거리로 완전 역세권이라고 하기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돈에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는 주거를 해결했다는 점이 의의를 두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보시면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쓰셨어요. 맞죠? 예. 도보 10에서 15분이면요. 가까운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제가 저런 거 판단할 때 딱 매번 그걸 생각하죠. 저희 군대에 있을 때 연병장 한 바퀴가 500m였어요. 네, 그 정도 되겠네요. 그걸 이제 세 바퀴를 뛰어야 체력 측정해서 이제 딱 그걸 보는데 그 500m 한 바퀴 돌려면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도보 10에서 15분이면은 거의 못 간다고. 저 지나가다가 뭐 길고양이 보면 그것도 구경하고 거의 못 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가격이 또 저렴할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뭐 신축이지만 내가 또 접근 가능할 수도 있는 거라서 이게 다 좋잖아요. 그럼 가격은 뭐 엄청 비싸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희는 맞벌이 부부로 부부 총 수입은 이제 상여 포함해서 한 660 정도 되는데 지출이 300, 저축은 한 230입니다. 네, 중간에 살짝 비죠. 100만 원이 비어요, 130이. 고민되는 부분은 저희가 납입하고 있는 대출금은 융자금 20만 원에 디딤돌 대출 50만 원으로. 이 중 50만 원은 체증식이라서 점점 늘어날 것 같습니다. 3년간 1억을 모으는 게 목표인데 5,500만 원 중도수수료가 없는 거 이걸 어떻게 계속 갚아 나가야 될지 아니면 3년 차에 1억 모으고 나서 그다음에 육아휴직하면서 아이를 키울 때 사용할지가 고민입니다. 주식은 손해봐가지고 이제 안 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3년 안에 1억 모으기가 목표인데 이거 육아휴직을 할 때 좀 종잣돈으로 하려고 안 갚고 모을지. 아니면은 이제 갚을지. 그다음에 이제 청약에 또 당첨됐는데 공공도 청약이 되신 거니까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냥 재당첨에 제한이 되는데 청약통장 만들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유주택인데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냐. 심지어 이게 당첨된 거니까. 그래서 아내 육아휴직 시 남편의 급여로는 생활이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중도상환 수수료가 없는 융자금을 먼저 갚고 월 20만 원 고정지출을 줄이려는 게 목표입니다. 돈을 막 쓰는 거는 아닌데 뭐 막 쓰는 정도까지는 아니시죠. 근데 뭘 수정해야 될까요? 라는 게 이제 질문이셨고요. 우선 분양 아파트가 3억 1천. 사실 요즘에는 3억 1천으로 사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거의 이 정도면 뭐 원가 수준 정도. 공사비 너무 올라서 때문에 사실 뭐 가격 자체가 뭐 예전에는 뭐 비쌌다 뭐 쌌다 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가격에 신축 공급하라 아무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가격 자체는 뭐 좋은 거고요. 차량이 이제 2대다. 차가 2대. 이게 쉽지 않은데. 네, 이건 우선 넘어가고요. 자, 차량은 출퇴근용이라서 포기 못합니다. 딱 그 얘기 할 줄 알았나 봐요. 용돈 20만 원.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역에서 좀 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직장까지 가는 게 서울 특히 이제 북부 외곽이면요 차 타면 한 3-40분이면 가는데 그렇죠. 대중교통은 막 1시간 반 막 가면 이제 1시간 반 정도 걸리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히려 좀 약간 입지가 좀 불리할 수도 있는 거라서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가서 차를 2대 끌는 거 대비 차라리 그 돈이면은 조금 더 위치 좋은 데로 가도 그죠. 그거를 차라리 뭐 이자나 이런 거에 내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네. 자, 용돈이 2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용실도 가야 되고 뭐 악성 곱슬 뭐 그러니까 이유 없는 건 없긴 한데 악성 곱슬이라서 연 2회 매직 필수. 우피 골드버그 그런 머리가요. 미용실이 2번. 그러니까 미용실비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1년에 2번 가면은 여자분들은 많이 안 가는 그렇죠.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뭐 어쩔 수 네. 없다고 뭐 또 넘어가죠. 남편은 미친 듯한 생머리라 여기 막 방방 뜨시나 봐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중간에 적절하게 잘 나와야 될 텐데. 예, 잘 해야 곱슬이 되니까. 아마 우성일 텐데요. 맞습니다. 네. 반곱슬 정도로 잘 하기를. 네, 그래서 저축이 이제 300만 원에 남는 돈이다. 청년도약 140. 네, 두 분이 합쳐가지고 70, 70씩. 전반적으로 다 그냥 적금이네요. 네, 적금. 가는. 그다음에 원리금 상환 70 포함해가지고 304만 원이고 아까 고정저축은 230이라고 하신 네, 거. 네. 네, 거기에 이제 남는 돈. 그다음에 생활비가 130이다. 네, 뭉뚱그려져 있죠. 휴대폰, 인터넷, 알뜰폰이고 우유비, 차 보험, 그다음에 보험 와. 두 분 보험이 너무 세요. 많아요. 네, 보험 너무 세요. 네,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자산 보면은 이제 1,700이 400이 됐기 때문에 이제 안 하겠다. 그다음 이제 파킹 통장에 1,400. 파킹 통장에 1,400이요? 그냥 놀고 있는 돈인데 네. 이분들이 이제 입주한 지가 얼마 안 되셔서 네. 그 원룸에 같이 사시다가 이제 입주를 하시면서 가전, 가구, 뭐 혼수를 네. 이제 다 마련하고 이것저것 사실 입주하게 되면 신축 아파트는 이것저것 돈 들어갈 거 많잖아요, 네, 처음에. 네, 네. 그래서 그 여유 자금으로 좀 빼놓은 거.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다 정리하고 나면은 순자산이 한 1억 700 정도. 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3, 4천 정도 모으시는 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 꿈은 로또 당첨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우선은 지금 고민이라고 할 만한 부분까지는 네. 뭐 딱히 느껴지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아까 말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는데 이걸 갚을까 말까 정도인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우선은 유 소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일단 중도 이거 이율이 기금 대출이죠. 기금 융자금. 이자가 네네. 얼마나 되나요? 금리 얼마예요? 2.85%예요. 아, 그러면 요즘에는 2.4를 받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네. 2.8. 2.8이라도 네. 지금 CMA 금리가 3.5 정도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거 대출을 받아서 그냥 그 CMA에 넣어놔도 0. 몇 퍼센트 포인트 이득이니까 굳이 저기에 저건 사실 또 못 쓰는 돈이잖아요. 깔고 앉아 있는 돈.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런 돈들은 뭐 물론 내가 뭐에도 투자를 못 하겠다. 무조건 그냥 현금이다. 뭐 이런 분들은 뭐 갚는 게 맞고요. 그리고 막 저것 때문에 잠이 안 온다. 뭐 이러시면 갚는 게 맞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단순 산수로만 봤을 때는 우선은 뭐 1억이든 뭐 얼마만큼 이제 목표치까지는 이제 모으시고 그거 가지고 뭘 하다가 뭐 나중에 뭐 갚으셔도 문제는 없는 정도의 금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아이는 네. 뭐 언제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이제 내년까지는 돈을 모으고 내후년에 1월부터 이제 도전을 할 생각이거든요. 도전. 예. 네. 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네. 혼자서 벌게 돼도 어쨌든 육아휴직 해도 비용이 좀 나오잖아요. 돈이 그렇죠, 좀 그렇죠. 나오죠. 지금 이제 바뀐 게 한 1년 정도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라에서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조금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싶더라고요, 돈을. 아. 네. 그래요. 요 지금 집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그러면? 저희 저번 주에 입주했어요. 저번 주요. 주에. 와. 그러면 지금 뭐 너무 좋으시겠네요. 너무 행복해요. 원래 살던 집 대비 아주 많이 이렇게 좋아졌나요? 주거의 어떤 그 상황이? 지옥과 천국? 그 정도로. 그 정도예요. 이거 그 미분양 전집은- 나든 말든 상관없죠. 들어와 보니까. 그 전집은 막 이불에도 곰팡이 피고 막 뚝배기에도 곰팡이가 펴가지고 네. 저희가 바닥에서 자고 그랬거든요. 매트리스도 아예 안 사서. 근데 지금 침대도 있고 네. 환기도 잘 돼서 너무 행복해요. 좋습니다. 우선은 여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을 했지만 뭐 위치를 떠나가지고 지금은 이 가격대에 사실 이제 거의 공사비 수준이기 때문에 네네. 뭐 가격이 여기서 뭐 하락하기가 뭐 쉽진 않습니다. 그치. 네. 다만 여기서 뭐 올라가냐 안 올라가냐는 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다른 얘기지만 뭐 여기서 뭐 가격이 뭐 내려간다는 그런 걱정은 그래도 좀 덜 할 수 있어서 거기다 신축이니까 우선 네네. 여기서 이제 돈 잘 모으시고 해서 이제 주담대도 어쨌든 원금을 상환하게 되니까 그런 네. 것들 갚으시면서 이제 자산을 모아가시면 돼서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네. 다만 이 생활비 130이 좀 걸리네요. 이게 뭐죠?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130 뭐죠? 이거? 거기에 이제 식비,
공과금 그리고 기타 등등 뭐 병원을 간다든지 이런 거 아니면 뭐 생필품 산다든지 그런 거 다 포함이에요. 아, 그렇군요. 2인 네. 가족치고는 조금 많은데요. 네. 아 그래요? 너무 네. 많은 것 같은데요. 한 반 정도로. 아니요. 네. 공과금이 한 30 정도 나가고 네. 저희가 한 식비가 외식까지 포함해서 한 70 정도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로 이제 양가 방문하고 그럴 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까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간식도 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좀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좀씩. 네, 맞아요. 뭐 물론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지만 이제 한 반년 넘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조금 이제 충분한 인사는 했다. 또 가장 네. 큰 문제가 우선은 두 분의 지금 집과 이제 직장의 뭐 거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차를 두 대를 포기를 못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저는 차를 결혼하기 전에 샀었고 네. 신랑은 결혼하고 나서 지금 산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이고. 네. 원래 회사에서 차량이 지원돼서 네. 없어도 됐었는데 지금 저희가 이사를 오고 갑자기 차를 반납하게 돼가지고 급하게 샀거든요. 아. 네. 그러면- 버스를 타게 되면 신랑은 2시간 걸리고 네.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한 50분이면 가거든요. 네. 이제 버스를 타면 한 3번 갈아타야 되고 아. 2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저는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데 버스를 2번 갈아타야 되는데 그 버스가 또 마을버스여서 그 간격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한 대를 놓치면 완전 지각이라서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 그 두 분의 회사가 뭐 사는 곳 인근으로 뭐 옮긴다거나 아니면 이직을 한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뭐 당분간 한 5년 안에는 없을까요? 저는 계속 다닐 것 같고 네. 신랑도 계속 다닐 것 같은데 신랑은 이곳저곳을 이제 발령이 나거든요. 네. 아. 근데 어디를 가도 집 앞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다 거리가 그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안타깝지만 이 집을 이제 들어가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되셔가지고 이런 말 하긴 참 뭐하지만 네. 이 집은 두 분이 실거주하기에는 참 어려운 집이네요. 앞으로도. 네, 네. 좀 과분하죠. 아니요. 아니, 과분이 아니라 위치가. 네. 위치가요? 네, 네. 생활이 불편하잖아요, 출퇴근이. 왜냐면 저는 네, 차로 그쵸. 50분 출퇴근도 사실 되게 힘든 거거든요. 정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더 줄이든지 해가지고 사실 본인들의 어떤 시간 확보도 하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아이도 이제 낳으실 거고 하면 네. 이제 더 시간이 없어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이 차를 포기 못하면 다른 거를 급격하게 많이 포기를 하셔야 돼요. 다른 집들은 차가 한 대거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끼기도 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정비를 어떻게든 줄여야 되거든요. 고정비와 이제 하루에 무조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그 소요 시간 같은 걸 줄이셔야지만 좀 경제적으로 좋아지는데 네. 이 집에 살면은 그 두 개가 다 해결이 안 되겠네요 앞으로. 네. 차를 무조건 한 대는 포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두 대를 포기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왜냐면 차는 이동 수단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동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굳이 내가 이동을 하게 멀리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네, 그러면 이 집이 엄청나게 투자 가치가 좋든지 아니면 난 이 집에 안 살면 정말 죽을 것 같아라는 엄청난 뭐 욕망이 있든지 그러면 여기 사셔도 되는데 네. 그런 걸 다 포기하고 막 돈도 포기하고 시간도 포기할 만큼 여기 사는 게 엄청 좋으신 거는 지금은 좋겠지만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거예요. 네. 여기 뭐 실거주 뭐 의무가 있거나 그런가요? 있을 거야, 아마. 그죠? 네, 내년 말까지 있어요. 딱 그때까지 거주하시고 아이 날 때쯤 네. 그러면 이제 빠르면 끝나겠네요. 네. 실거주는. 그쵸.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사가 신랑 직장으로 근처로 가든지 제 직장 근처로 가든지 네. 어쨌든 차를 한 대라도 포기할 수 있는 곳으로 뭐 가능하면 두 대를 다 맞습니다. 포기할 수 있는 쪽으로 아, 가면 제일 좋고 뭐 안 되면은 그 중에 이제 싼 차 하나 네. 남겨놓고 나머지 하나 정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맞벌이 직장인 부부들이 돈을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데가 보험, 차, 그렇죠. 뭐 먹을 거 뭐 요 정도 말고는 없어요 사실. 이게 지금 두 분이 합쳐가지고 낮은 소득이 아니거든요, 결코. 네. 그런데 그 낮은 소득 아닌 걸 그냥 남들 안 쓰는 소비에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소득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운 거죠. 네. 그래서 집이 좋으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건 알거든요. 근데 집은 보유하고 있어도 기분이 괜찮아요. 네. 꼭 거기서 거주 안 해도
내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집에 네. 들어간다 생각하는 순간 이제 차값부터 해가지고 주유비까지 뭐 이제 쭉쭉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유지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 집에 거주하기 위한 유지 비용이 너무 크다. 우리한테 당장은.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사하신 지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지금은 절대 나가고 싶지 않겠죠. 제대로 즐기세요. 네, 우선은 2년간은 딱 기분 좋게 딱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할 웃음 밖에 안 나와. 지금은 나가기가 불가능한 상황.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다는데.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육아휴직 해가지고 그러면 나는 출퇴근 안 하니까 뭐 남편은 조금 고생하더라도 좀 더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중요한 거는 집의 생활을 맞추시면 안 됩니다. 네. 내 생활과 내 어떤 그 경제력이 앞으로 좋아지는 방향에 집을 맞추셔야죠. 그러니까 집은 사신 거는 뭐 잘하셨는데 얘는 이제 의무 기간이 끝나면은 여기는 이제 다시 남한테 빌려주든지 팔든지 뭐 하는 것이고 우리 생활에 맞는 곳에서 거주를 따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 이제 전세를 구하거나 월세를 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때 가서 이제 내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제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돈을 뭐 착실하게 모으시는 과정에 있으니까. 특히 아이가 없거나 어릴 때 이제 바짝 모으시는 게 좋거든요. 뭐 예전처럼 막 정말 곰팡이 피는 데까지 가라 뭐 이렇게까지는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월세나 이런 걸로 가시면서 차나 이런 고정비를 어떻게든 좀 줄일 수 있는. 그러니까 월세가 늘어나는 것 대비 고정비가 많이 줄면은 그런 데로 가는 거죠. 돈 많이 버셔가지고 그때 다시 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 개념으로 우선 인생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변수에 따라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아직 뭐 나이도 어리시고 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아이도 안 낳고요. 아직은. 아이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바짝 모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못 모아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청약 통장. 네. 그것도 네. 설명 좀 한번 청약 해주세요. 통장 지금 뭐 본인 고민들 이제 댓글에서 많이 올라오는데 청약 통장 같은 경우는 공공주택 지금 당첨이 특별 공급으로 되신 거죠. 네. 그러면 특별 공급은 한 세대당 평생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특별 공급은 없다. 그럼 결국은 이제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그럼 일반 공급밖에 없는데 네. 일반 공급은 납입 금액이 많아야 되는데 그 납입 금액 많이 인정해 주는 게 한 달에 10만 원, 이제 9월 달부터 한 달에 25만 원이잖아요. 근데 네. 9월부터 25만 원 꽉꽉 밀어서 넣어봐야 앞에 이미 청약 통장에 많은 돈 쌓으신 분들을 절대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네. 두 분 지금 이 우리 내 꿈은 로또 당첨님 가정에서는 앞으로 평생 공공주택 당첨은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현실성이 없습니다. 사실상. 네, 없고 그러면 두 번째 민영주택에 청약을 넣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점제는 안 되실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유주택자시니까 무주택 네. 기간이 길지 않아가지고 이거 집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합산하면 어차피 가점제는 안 돼요. 애를 그러면 뭐 한 7명 낳으면 되겠다. 그 정도 나오면 모를까 가점제도 가능성 없고 그러면 이제 노려볼 게 민영주택에 추첨제밖에는 없어요. 네. 추첨제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첨자 선정 기준이 지역별 예치금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서울에서도 85제곱미터 이하면 300만 원까지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청약통장 가입 뭐 기간 이런 것들은 1순위 확보하기 위해서 2년 이상만 유지하면 되니까 통장 만들어 놓으시되 앞으로는 뭐 2만 원조차도 납입할 필요도 없는 상황인 거죠. 두 분 가정에서. 네, 사실 그 300만 원도 그냥 바로 넣으면 되죠. 네, 직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공고일 직전에만 넣으면 돼요. 전날까지만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청약통장은 두 분 만들어만 놓으시되 이제 돈은 납입하지 마셔라. 어차피 저거 이제 소득공제도 못 받잖아요. 유주택자라. 아무 의미 네네, 없습니다. 맞아요.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청약통장은 그냥 뭐 유지 정도 네, 그냥 최소한의 금액으로 뭐 그냥 까먹기 좀 그러면 뭐 한 2, 3만 원, 2만 원? 2만 원 정도만 그냥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뭐 네. 25만 원 늘었다고 해서 그거 맞춰가지고 넣으시는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의미는 없다. 예. 그리고 네. 어쨌든 두 분이 이제 유주택자가 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무주택자일 때나 청약이 좀 어떻게 해볼 수 그쵸. 있는 거지. 이제부터는 이 집하고 내 앞으로 이제 저축을 가지고 이제 기존에 있는 집들을 이제 사고 뭐 팔고 하면서 이제 그 갈아타기를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청약 통장에 대해서 되게 고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해요. 네. 이게 25만 원으로 늘려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고민만 많아지고 납입할까 말까 10만 원씩은 그냥 없는 돈 치고 늘 수 있잖아요. 네. 근데 25만 원씩은 너무 부담돼서 안 되면은 아예 포기하셔라.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이 사연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 공공주택의 일반 공급, 특별 공급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일반 공급 쪽에서 25만 원이 중요한 거니까 일반 공급의 가능성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사실 안 넣는 게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기 가족 회비가 있고 생활비에서 아까 뭐 또 주는 게 있는데 가족 회비는 또 따로 뺀 건가요? 이건 뭐죠? 가족 회비는 이제 명절이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 이제 식사 아니면은 용돈 이거를 따로 모으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돈 외에는 생신 때나 뭐 명절 때 따로 우리 가정에서 돈 들어가는 게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뭐 선물도 그래. 사고 간식도 사고 한다고. 생활비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놀러 가거나 인사드릴 때 들어가는 중국으로 거잖아요. 가기 그래서 그러네요.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요 가족 회비로 그거를 하든지 네.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제 돈을 딱 예산을 짜가지고 항목별로 딱 쓴다는 개념이 좀 안 잡히긴 합니다. 왜냐면 지금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네, 아, 근데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대로 모으고 저건 또 저기서 또 막 구멍이 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지출은 제가 봤을 때 50% 이상 저축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아무리 못해도 알겠습니다. 네. 기본이 한 60%까지라도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머리는 또 포기 못하잖아요. 그쵸. 아니 뭐 머리를 그러면 좀 포기를 하든지 가발을 쓰든가. 모자 위주로 뭐 이렇게 쓰시든지. 그러니까 이거 저거 다 포기 안 되면은 예. 가장 쉽게 포기하는 게 저축이거든요. 저축을 포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축을 포기한다는 건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노후에 이제 경제력을 또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은 뭐 하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험도 좀 정리해야 너 되지 않을까? 보험 왜 이렇게 많아요? 보험 이거 정리한 거예요. 혹시 지인이나 가족 중에 어떤 설계사분이 계신가요? 양가 어머님들이 넣어주신 건데 네. 넣어주신 거? 제 거는 이제 만기 7년 남았나? 네. 그래가지고 20년 납이어서 깨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냥 최대한으로 줄였고요. 생명보험이에요 이게 또. 생명보험. 고등학교 때 넣어주셨는데 대학교 때 넣어주셨는데 아. 대학교 때 생명보험을 그것도 변액을 넣어주셨더라고요. 빨리 깨야 되지 않을까? 아니 그건 그러면 아, 이게 나하고 상관없는 건데 여지껏 냈던 게 아까워가지고 계속 낸다는 건 불필요한 걸 계속 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실비가 2세대여가지고 여기다 또 실비를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변액에다가. 그걸 특약으로 넣으셨어요. 네. 근데 대신에 이제 생명보험 수당이 제일 비싸니까 그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실비만 유지하자 이 생각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 실비 10,000원 남짓한 그거 그러니까요. 유지하려고 10몇만 원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7년만 내면 되는데 지금 7년 이거 이나 내는 거. 7년 이나. 해지하면 얼마 나오더라? 해지하면 거의 6,700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해지를 하고 다시 필비를 넣을지 우리 아니면 장원영적 사고로 와 생각지도 못한 돈 600만 원이나 나오잖아. 그리고 그러네. 한 달에 10몇만 원 안 내도 되잖아. 완전 럭키비키. 그 보험은 6만 원이에요. 6만 원. 6만 원. 그래도. 네, 그리고 그래도요, 제가 이제 주방에서 일하니까 다치는 일이 좀 있어서 그래가지고 후유장애 보험을 따로 들었거든요. 보장되는 거 집안 내력에 있는 병들 네. 그런 거 위주로 좀 넣었던 게 후유장애가 따로 있고 그리고 실비보험은 생명보험에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6만 원, 7만 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 거는. 네. 7만 원. 저는 이게 보험이 물론 그러면 보험료를 많이 이렇게 타셨어요 그동안 이거 낸 거 이상의 어떤 뭐 이득이 있으셨나요? 거의 한 반절은 받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 실비를 통해서 보험금을 많이 탈 시기는 언제라고 예상이 되세요? 실비를 제대로 활용할 시기. 뭐 병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이럴 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뭐 임신, 출산 이런 건 해당 없고 2세대 실비 같은 네네. 경우에. 그런데 그걸 6만 원씩 내 가지고 그걸 본전을 뽑으려면 나중에 가서 조금 큰 돈 들어가는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MRI 찍을 때는 한 번 정도 굉장히 지금 활용하기엔 좋은데 이게 문제는 2세대 실비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결국은 맞아요. 네. 60세 되면 깹니다 이거. 지금 60세 되신 분들이 1, 2세대 실비 갖고 계신 분들 한 달에 막 10몇만 원씩 보험료 나와가지고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유지 못하겠어요. 그때 깨거든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왕성히 할 때는 바빠가지고 뭐 병원도 못 가고 보장 못 받고 60세쯤 가가지고 이제 병원 갈 일 많아지면 이제 보험료 부담돼서 그때 깨요. 그러니까 사실 네, 이것도 그냥 지금 4세대 실손이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70% 80%까지밖에 보장이 안 되는 단점은 있지만 보험료가 확 줄어들 겁니다. 6만 원짜리가 10,000원으로 줄어들면 1년에 한 50만 원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만큼 보험금을 탄다 그러면은 유지해도 되는데 아니라고 한다면 굳이 그리고 애 태어나면 또 애한테 뭐 막 그렇죠. 10만 원짜리 보험 또 애도 가입시켜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애 생활비 애가 태어나면 한 5, 60만 원씩 그냥 깨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정리를 하고 새로 좀 부담이 좀 덜한 걸로 아까 말한 뭐 이거저거 특약 붙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건 좀 한번 상담을 좀 한번 해보셔가지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 1년에 300씩 낼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하시고 아까 말한 또 차나 뭐 이런 유류비도 어떻게든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집에 우리 생활을 맞추지 말고 내 생활권에 집을 어떻게든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